예, 반갑습니다. 지금 그 의령군 저희가 공유면에서 지금 저탄소 논물 관리 관련해서 협의회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군청에서 저희들이 뵙고 오늘 처음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될지 기판 없이 오늘 이제 다 틀어놓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정부 정책에 맞춰서 이제 저탄소 농업을 실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논에서 메탄가스 발생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올해는 꼭 실천을 하고 저희들이 기술 개발은 저희들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단지장님 다 모시고 진행을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전체 흐름은 맥락은 다 이해하실 겁니다. 가장 핵심은 중간 물대기, 그러니까 중간 낙수, 그러니까 유효 분할이 완료됐을 때 그때부터 이제 물을 2주를 뗄 거냐 3주를 뗄 거냐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실천을 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결국은 우리 농가 입장에서 보면 수량성도 중요하지만 품질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수량은 기본이고, 그래서 수량성 플러스 이제 미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 관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 그 전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데이터를 전국 이제 8개 도에 데이터를 좀 모아봤습니다. 모아보니까 그 지역별로 좀 편차가 좀 있고, 어떤 데는 이제 유기농 또는 친환경 농업 하는 데에 따라서도 조금 높기도 하고, 그런 데가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4주간 물대기는 현실적으로 불가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결론 내린 게 4주간은 조금 빼자. 그러니까 과제에서 빼고, 그러니까 이제 상시 담수라고 계속 물대는 걸 이제 기본 베이스로 하고 관행으로 하고, 그다음에 2주, 3주 해서 이제 거기서 얕게 대기 또는 이제 걸러 대기 이렇게 하는데, 얕게 대기는 한 뭐이들 2에서 한 3cm 정도, 저 교재에는 3, 5cm 나와 있지만 3, 5cm는 불가하거든요. 그건 뭐 큰 의미가 없으니까 2에서 3cm 가장 얕게 되는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걸러대기는 이게 3일 물대고 이틀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물대 놓으면 보통 이제 어느 정도 한 3, 4일은 물이 어느 정도 있고 그 이후로는 빠진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물을 대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저탄소 농법을 실현하기에 적합한 게 뭐냐, 메탄 발생이 가장 적은 게 뭐냐를 이제 기준으로 저희들이 이제 그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IPCC 저희들이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국책 사업이고, 국제적으로도 저희들이 뭐 한국의 쌀보다는 논을 보는 이제 눈을 이렇게 크게 뜨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궁극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이 쌀 농사 잘못하면은 욕 들을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대로, 작년에 하시는 대로만 조금만 더 잘 해주시면은 우리 모범 사례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행률을 보면 작년에 거의 뭐 80% 이상을 다 하셨으니까 그게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물이 안 내려와서 했을 수도 있고, 저희들이 이제 교육의 효과와 이제 단지장님들 그리고 농가분들의 협조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됐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든 올해는 이제 미질에 관해서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결과들을 하고 이렇게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교육 컨설팅인데 먼저 애로사항을 이제 돌아가면서 이충희 대표님부터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이제 토론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답변 드릴 수 있는 건 답변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대표님 뭐 고생 많으셨고 지금도 그 학교 납품이라든지 마케팅 쪽에 일을 하고 계시는데 뭐 애로사항 같은 게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전체 판매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보시죠. 일단 저희가 지금 그 생산량보다는 뭐 친환경 쌀은 소비량이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판매처 확대라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 이거는 지자체들이 다 이제 자기들 식구들 우선적으로 이제 소비를 해 주다 보니까 저희 같이 이제 소비처가 빈약한 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또 공공급식 영역으로 확대하기가 사실은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친환경 전체 면적을 뭐 넓힐 의지가 이제 아예 없어진 거죠. 기존에는 좀 더 넓혀가지고 양을 확대하려고도 했었는데 지금 막상 이제 소비 부분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또 의지가 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뭐 저탄소 하면서는 이제 주위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다 물떼기를 함으로 해가지고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뭐 아까 교수님 우스갯소리로 하셨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반강제적으로 수리시설이 좀 약해가지고 물을 뭐 못 뺀 부분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올해 이제 면사무소나 지자체 해가지고 어느 정도 좀 개선 사항도 좀 받고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또 우리 전사님 돌아가시면 사시면 됩니다. 예. 예. 저는 그 작년에도 해봤고 뭐 기존에 계속 우리가 그 중간 낙수 중간 물떼기를 뭐 좀 해오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지금처럼 뭐 3주라는 그런 3주까지라는 거는 생각을 안 해봤고 일주일 내지 뭐 논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2주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중간 물떼기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 물론 이제 하는 놈도 있고 안 하는 놈도 있고, 그런 이제 그 우리가 이거는 놈 상태에 따라서 어차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뭐 물 빠짐 배수가 잘 되는 그런 토질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만 해도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또 질차먹이 많은 쪽은 뭐 2주 정도까지 해야 되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그 어덕이 높은 농 같은 경우에는 뭐 2주 이상 이렇게 해버리고 하면은 논두름 쪽 특히 저 논바닥은 가운데 쪽은 괜찮지만은 앞두름 쪽으로 만약에 금이 많이 가가 있으면 그쪽을 물리셔가지고 어덕이 무너질 그런 확률들도 허다 있고, 또 이제 물떼기 중간 물떼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댈 때 물이 밑으로 너무 허비가 많이 돼가지고 밑에 논에도 물이 이제 가다 보니까 내 논에 이제 적당량 물을 대 가지고는 논에 물을 가두기가 좀 힘들고, 그래서 앞두름 앞으로는 뭐 물을 넣어놓고 금이 가가 있는 사이로 장화를 신고 밟아가지고 물이 안 빠지고 하는 그런 것도 해봤습니다. 몇 년 전까지도 그렇고 작년도 해봤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자기 논 상태에 맞게 너무 엉거름을 안 가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논두름이 훼손되거나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물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밑에 논으로 가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건 자기가 상태를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또 중간 물떼기를 또 잘 안 하려고 하는 이유도, 이걸 물을 만약에 떼고 나면은 다음에 엉거름이 많이 가가 있으니까 다음에 논에 물을 못 여니까, 전번에 군청에서도 기술센터에서도 제가 한 언급을 했지만은 물이 항상 있으면은 그거는 언제든지 자기가 안심을 하니까 언제든지 물을 뗐다가 뭐 말리더라도 언제든지 내가 물을 충분히 잃을 수가 있는데, 막상 내가 물을 잃고 싶어서 한 2주나 일주일 있다가 물을 넣고 싶어도 엉거름을 가가 물을 해서는 많지
그러니까 물은 내려오는 거는 적지 안 내려올 때도 있지.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서도 그 중간 물때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물이 항상 있다는 전제하면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마침 이제 올부터 해가지고는 저 밑에 신촌 쪽에 유곡면 신촌에 저 수지가 이제 준공이 되고 해서 그 물을 그 쓰니까 뭐 유곡면, 부리면 사람들이 안 쓰니까 국유면에 제수량이 좀 많을 것 같아서 국유면 사람들이 그나마 조금 혜택을 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만 풍부하면은 언제든지 이거는 그 저탄소 농법은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예, 두서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예. 예. 저 같은 경우는 매년 농사 지으면서 저탄 사기 전부터 물때기를 크게 해온 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모내기 하고 나서 25일에서 30일 사이 기준을 해가지고 35일까지도 기준을 해가지고 제가 주석 어느 정도 마음에 들면 한 25일 만에 물로 떼고야 그렇지 않으면 한 35일까지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농장 같은 거는 거의 시멘트 두름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 시분 사업이 돼가지고 근데 웬만큼은 저 같은 경우는 엉거림이 갈 정도까지 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실제 장미 같은 경우는 저수지 물이 많이 없어서니까 제가 엮고 싶은 상태에서 넣을 수가 없으니까 참 신경 좀 많이 썼는데 뭐 원래부터 아마 그런 게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저 개인단지 우리 단지 때 보고 이야기했지만 실제 물이 많으면 저희들 떼고 싶을 때 언제든지 떼고 싶을 때 언제든지 떼기 가능하지만은 실제 장미 같은 경우는 거의 희박했습니다. 물로 떼고 나면은 어느 정도 물이 내려와야 물에 물로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힘이 많이 드는데 아마 원래 같은 경우는 장미처럼 그렇게는 되지 않지는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아마 주민분들이 더 그 해가지고 더욱더 물때기 작업을 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장님.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전 대표님 말씀대로 한 노는 물을 이제 항상 댈 수 있는 논이고 한 노는 진짜 물대기가 어려워가지고 벼농사를 못 지을 정도로 이제 물이 안 내려오는 논이 있거든요. 참 말씀대로 물만 항상 내려온다는 그것만 있으면은 뭐 물대기 뭐 2주나 뭐 3주나 뭐 그거대로 할 수 있겠는데 이게 내려온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되게 불안하더라고요. 물이 없는 상태에서 물을 못 받는다 그러면은 뭐 제초 관리서부터 해가지고 그것만 해결된다면은 뭐 그 저탄소 농법은 쉽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아, 예. 지금 이제 종합해 보면 결국은 이제 물이 어떻게 이제 공급되느냐 안 되느냐의 이제 문제인데 이쪽에 앉으시죠. 촬영하니까 머리 뒷꼭지가 나올 것 같아서 안쪽으로 어서 오십시오. 시간이 좀 있다. 잠이 들어가 있어. 예, 일하시다 보면 뭐. 자, 그래서 이제 뭐 늦게 오신 우리 사장님 대표님도 계시지만은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제 농어촌 공사에서 물론 이제 하늘이 내리긴 하지만은 이제 물을 제때에 공급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매년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물 한번 내리면 위에서 다 되어버리니까 뭐 이렇게 소위 15cm, 20cm 막 담그고 나중에는 시간 지나면 저 아래는 물이 안 가는 그런 문제가 똑같이 반복이 되는데 그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협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꼬를 그냥 5cm 정도로 해놓고 위에 받아지면 자동으로 내려갈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렇게 해야 뭔가 차별화가 되거든요. 지금 그냥 나는 했다. 물론 저희들이 작년에 이제 그 해보니까 저희들이 시험 필지 아닌 것도 저희들이 다 했거든요. 해보니까 이행률이 한 80% 정도는 되는데 뭐 강제든 어떻게든 뭐
어쩔 수 없이 되는 경우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농어촌 공사하고 긴밀히 좀 협조를 해서 그 키를 네. 여기서 대표님 중에 한 분이 뭐 관리를 하시는 거 누가 관리하시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좀 잘 협의를 해가지고 좀 필요한 방법으로 제가 이제 다 파악을 못하니까 그 부분은 이제 단지장님들께서 하실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이쪽에 국유면 쌀이 전국 최고다. 뭐 예를 들어서 경기 2000미보다 더 좋다. 수출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 하면은 뭔가 이거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쌀 품위 평가한 게 제가 이 데이터 있습니다. 나중에 그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이런 경우 있거든요. 제가 이제 뭐 컨설팅을 한다면 그렇고 일본에 가면은 이제 논두렁이 100% 세면 콘크리트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물을 우리가 중간 낙수를 했다가 다시 대려고 보니까 물이 단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줄줄 샌다, 흘러나간다, 아니면 쥐나 뱀이 뭐 구멍을 뚫었다,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물이 항상 고여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수시로 나가서 발로 밟아야 되고, 물 넣고, 안 내려가도록 좀 물 쩔쩔 내려가면 그거 보고 막고 별짓을 다 해야 되거든요, 소위. 그래서 상당히 이제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그 이런 건 어떻습니까? 논두렁 그 앞쪽에 좀 계단식으로 높은 데는 미리 그 트랙터 있지 않습니까? 트랙터를 한 서너 번 발로 밟아보면 안 됩니까? 그래도 물을 넣어놨다가 그 이제 물을 신기 전에는 관계 없는데 이제 물을 넣어놨다가 다시 이제 말려버리니까 그러면 쫙 가쁘니까 그 사이로 이제 물이 새는 게 그때 얘기다 이제 그때도 조금 덜 되는 게 없습니까? 지금 실제 물떼기를 해보면야. 예. 근데 실제 공무 같은 데는 토지 중상간지 토지를 예. 계단식인 경우는 참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 물로 웬만큼 실제 작년 같은 경우는 겁이 나서 그렇게 못했다고 해요. 저부터. 예. 근데 만약에 어느 정도 물만큼 형성이 된다면 물이 어느 정도 대가 필요할 때 넣을 수만 있으면 언제든지 가능하거든요. 설상 물이 많으면은 근근도 좀 새가 밑에 내려가더라도 될 수가 있으니까요. 예. 오는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지요. 그러면 지금 신촌 저수지 거기가 어느 정도로 커버해 줄 것 같습니까? 새로 생긴. 그쵸. 또 저수량은 100개 저수지보다도 더 많다고 그런 그래요? 이야기를 들리는데 예. 그 실제 뭐 그 정도까지 담수가 안 되더라도 예. 담수량은 지금 현재로서는 적어도 그 건물이 내려가면은 그 어떻게 보면은 공유들보다 밑에들이 더 많을 건데 실제 농사진 더 많지. 음. 실제 하천으로 내려오는 예. 물이 작년까지는 더 많았거든요. 그 하천 그물을 이용해가지고 각 논마다 이제 들마다 볼을 만들어가지고 다 들어가니까 그래. 예 유공면 거의 뭐 유공면하고 불인면 일부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하천으로 내려가는 물만 적어도 국민은 담수량이 많이 취해. 그러면 원래는 크게 뭐 하늘에 맡길 조금만 일이긴 하지만 도움이 크게 되지. 예, 개선이 예, 될 많이 것 도움이 같은데 되지. 그러면 저희들 이제 뭐 연구하는데도 상당히 괜찮고 이 데이터가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가느냐 하면은 전국적으로 매핑을 합니다. 지도를 만들어 버립니다. 딱 전국에서 이제 뭐 지금 위성을 띄워가지고 전국적으로 카길이라든지 신젠타, 몬산토 이런 기업들은 여기서 다 떼어놨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원래 비어생산 예상량 8월 되면 다 나와버립니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지금 그건 아니고 국내에서 이제 군 단위 또는 면 단위별로 지금 한 3, 4년 지나면 그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낙수를 하느냐, 며칠간 하고 있느냐까지 다 데이터 다 잡힙니다. 그래서 뭐 과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지금은 막 필지별로 다녀야 되는데 그거 없습니다. 좀 있으면.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드론을 띄워가지고 뭐 하고 하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중요한 거는 이 중간낙수를 함으로써 메리트가 장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장점이 저는 쌀 품질에 있다고 지금 보고 있고 또 그렇게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 데이터 지금 다 나와 있는데
역시 이제 2주간 한 대는 품위가 괜찮게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이 이제 완전미 유리거든요. 그러니까 청미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동알미 이런 거 많이 있어 보니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건 뭐 사료나 하고. 근데 실제 이제 소비자분들이 좋아하실 뭐 저희들은 95% 얘기를 하지만 98%, 9%까지 물론 도정 RPC에서 이제 도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양은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할 때 그게 많이 나와줘야 우리 농민들이 좋아하시고 또 이제 중요한 거는 밥맛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렇게 쭉 돌아보면은 지금 이 양을 지금 하고 한 데도 있더라고. 네. 조기 재배. 저는 이제 모짜리 지금 준비 하나 했던 뭐 아니 이 양을 했더라고 이미. 저생종들은 예, 뭐 극조생종인 것 같은데 뭐 어떤 품종을 지금 심은 겁니까 거기는? 지금 뭐 조생종은 주로 조자가 들어오고 몸매라든지 뭐 상주 그 다음에 마시고요, 저. 고시가리도 저 어령 쪽으로 심었지. 그쪽에 고시가리가 원래 이제 알참 조생종입니다. 예. 예, 알참 조명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심는 거. 조자 들어간 네. 게 조생종이 거의 네. 많습니다. 조명 지금 네. 심었다는 거예요. 조명하니까 조명 나방이 또 생각나가지고 이게 농담입니다. 어쨌든 조생종은 이제 추석 전에 저희들이 납품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심는데 그 뭐 고시가리 같은 경우에는 조생종으로 일찍 심어야 밥맛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일본도 뭐 아오모리, 니가타 저 이쪽이지 않습니까? 우리로 보면 위더상으로 보면 이천이라든지 뭐 평양 이쪽하고 가까울 정도인데 그건 조생종 심으니까 밥맛이 좋은데 그게 남부지방에 밥맛이 없어요. 아니 그 작년에 그 추석 전에 제가 교수님한테 드렸던 쌀이 있다 아닙니까? 이름 품종이 뭐였지? 내가 그것도 조명인데 네, 네. 조명인데 그것도 고시가리가 모본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그 밥은 밥맛 좋더라고요. 예. 예. 아니 제가 지금 유튜브 찍기 때문에 예. 특정 이제 쌀에 대해서 예. 제가 말씀은 못 드리는데 예. 그게 사실 아마 우리 제사 지내는데 사용했을 겁니다. 예. 집에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다들 이거 어디서 났노 막 하면서 제가 이제 벼 연구를 하니까 당연히 제가 농사지을 가온 줄 저는 그게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 유튜브만이면 제가 얼마나 좋다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이거였습니다. 어쨌든 다 그래 네, 이야기하죠. 좋았습니다. 그래서 조생종이라고 밥맛이 나쁜 건 아닙니다. 고시거리가 1966년에 지금 탄생을 해가 지금 58년을 지금 일본이 지배를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 정도로 하나의 그 품종이 탄생하고 나면은 그 자리매김하는데 대단한 역할을 하죠. 미국에도 우리가 칼로스 샀고 미국산 캘리포니아 쌀 하면 그 M20이라는 품종이 있어요. 이게 M은 미디움이라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동남아 친구들이 먹는 건 롱그레인 L, 길건 거 L이라고 롱 이제 이걸 쓰거든요. 근데 이제 미디움은 중간살 우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 이제 만들어지고 보급이 쫙 되고 나니까 M203 이래 나오도 아무도 안 써. 그게 재배법이나 모든 게 사람들 입맛도 거기에 다 길들여져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못 바꿔요. 그래서 일본의 고시가리가 북쪽에서는 무조건 고시가리고 남쪽에 오면은 품종이 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제가 한시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어릴 때부터 애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 대표님하고 좋은 일을 하시는데 최고 좋은 쌀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최고 좋은 쌀. 그래서 제가 일본에 가서 옛날에 놀랬던 게 뭐냐면 애들 이제 고도말을 애들 이제 이 벼 심기하고 재배하는 거 하면서 딱 하는 말이 선생님 우리는 최고 좋은 밥맛 좋은 쌀을 애들한테 먹는다. 급식으로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상식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럼 왜 그러시죠 하니까 이런 애들이 그 맛을 못 읽는데 최고 밥맛을.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92년도에 일본에 냉해가 왔습니다. 제가 이제 일본 유학 처음 갔을 때 93년도에 그러니까
쌀이 없어. 별로 없어가지고 마트에 새로운 쌀이 들어온다. 이제 뭐 어디 지역은 얘기하면 하고 그 롱그레인 저 동남아에서 오는 쌀 마트에서 500m 줄 서가지고 5시부터 그것도 2포대밖에 안 줘요. 5kg짜리 더 이상은. 근데 이분들이 다 사갔어. 근데 딱 한 끼 해먹고 다 먹지도 안 하고 다 유학생들 그 좋아하니까 유학생들 다 줬고. 그게 뭐냐면 입맛에 안 변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블루베리 사회도 그렇고 모든 사회에서 그렇듯이 우선에 최고 좋은 밥맛 쌀 이걸 무조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그 아주 좀 대형 멋진 그 마트에 일본산 쌀은 25,000원에 1kg에 딱 적혀가 딱 눈높이 딱 가슴 높이 맞춰서 딱 진열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쌀은 저 구석에 가고 3,000원 적어놔도 쳐다보다는 그런 현상이 빚어지거든. 그래서 이제는 우리 품종이 밥맛이 일본하고 차이가 안 납니다. 오히려 우리가 좋은 게 더 많거든요. 근데 품종도 중요하지만 재배법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RPC 나중에 가공 공정이 이제 더 중요한 이제 시대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중간낙수를 통해서 우리 농민분들이 과연 얻는 게 뭐냐? 그 이제 나쁜 쪽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쌀농사 못 지게 됐어요. 솔직히 뭐 좀 과격하게 제 표현을 하면은 왜냐하면은 메탄 발생이 많다. 메탄은 CO2보다 지구 온난화 개수로 볼 때 29배까지 많이 이제 발생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쌀 안 먹는 사람들은 야, 쌀 농사 누구 짓지 마라 지구 온난화 많이 시키지 않느냐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축산하는 사람들한테도 야, 그소 방부미 많이 끼고 트럼 많이 해서 지구 온난화 되고 있다. 이거 책임지라.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 그래서 2030년까지 또는 2050년까지는 탄소 제로로 지금 가자는 게 목표거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거기에 실천하는 방법으로서 지금 이제 중간낙수만 해도 절반을 줄이고 있거든요. 지구 온난화 가스를 절반을 줄이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그네들이 하는 얘기에 앞서서 그러면 배를 재배하면은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해서 광합성을 해서 이게 CO2 농도를 낮추는 효과가 얼만데 그런 소리를 하냐? 그거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단지 발생시키는 것만 갖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과학적으로는 뭐 디펜스 가능하지만 우선적으로 뭐 그렇게 큰 소리 나오고 하니까 일단 이제 줄이자. 그게 줄이는 방법 가장 핵심이 중간낙수 하나만 하면 해도 절반을 줄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여기 온 이유가 또 제가 이제 저쪽에 직파를 할 겁니다. 직파를 해서 시범적으로 메탄가스 발생을 획기적으로 한번 줄여보자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미질이라든지 모든 게 평가돼야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나라는 직파가 안 맞거든요. 절대 안 맞습니다. 안 맞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연구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관행으로 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 어느 정도 이제 나오고 만약에 우리가 그 직파 재배에 준하는 농법을 했을 때는 어떻게 가느냐. 근데 이제 제초제 문제가 항시 대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이제 물이 이제 잘 들어올 때는 들어오고 안 들어올 때 안 들어오고 하니까 지금 뭐 피라든지 엉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레이저 금핑 작업은 다는 못 하셨죠? 네. 뭐 한 3, 40분은 하셨나요? 3, 40분도 그러면은 노작들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네. 사실 작업할 시간은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 김뱅 작업한다는 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고 또 이모작이 들어가다 보니까 또 시간도 없고 하니까 쉽지는 않은데 그걸 안 해놓으면 이제 또 골병이 드니까 진짜 울퉁불퉁 하면은 뭐 높은 데는 뭐 엉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작업이 좀 선행이 돼 줬으면 하는데 원래는 그 물이 좀 충분히 공급된다면은 중간낙수 이전까지만 돼준다면은 잡초 문제는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데
그 우렁이 이제 투입하는 것도 제가 말씀드렸죠. 투입하는 시기 그리고 투입 방법. 아침에 하시지 말고 예, 항시 저녁에 새들이 몬슬 때 그리고 나누어서 균등하게 전체적으로 여 한 무더기 저 한 무더기 툭 하고 야 가라 한다고 안 가거든요 걔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여기에 계신 분들이 리더 분들이시니까 솔직히 이제 제가 상은 다 압니다. 그 개개인 농민분들한테 설득이 안 되거든요. 그 뭐 잘못하면 그래 니 많이 한다 하고 더 또 그런 경우가 생겨서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작년에 처음 할 때 많은 분들 계셨을 때 이제 강하게 좀 어필을 했지만 이번에 이제 진짜 더 강하게 어필을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리더분들이 실천을 하시면은 뭐 솔직히 같이 하셔야 되는데 요즘 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참 그 리더분들이 어려운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최대한 좀 설득을 좀 하셔가지고 원래는 더 이제 잘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이제 포장을 쭉 들러보면은 가장 문제가 이제 이상마름병이 가장 문제가 됐었죠. 이상마름병. 그래서 이상마름병에 관한 거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유들이 있으니까 뭐 단적으로 한마디로 이제 말씀은 못 드리고 그래서 제가 이 실험하는 데만 그러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작년에 전국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했고 또 하나 이제 문제는 봄에 이 대표님이 저한테 이제 말씀하셨죠. 요 까만 거고 날아다니는 거. 예? 먹노린지 말이야. 예? 먹노린지 말이야. 예, 노린재 중에서 새까만 먹노린재. 예. 이게 제가 원인을 아무리 생각해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나중에 뭐 산이죠. 다 있는 거예요, 산이. 그러니까 산에 얘들이 산도 먼 산이 아니에요. 바로 옆에 있으니까 야산하고 그 얘들이 다 휴면 월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친환경 약재가 없습니까? 지금 뭐 일부는 지금 일제로 돼가지고 뿌릴만한 게 있긴 있는데 작년에 단장님도 좀 뿌렸죠. 많이 뿌렸지. 그 이제 저 모내기 하기 전에도 그렇고 산하고 논하고 경계되는 부분에 거기에서 못 내려오게. 네. 그건 이제 그거는 바로 죽이지는 못하고 네. 못 내려오고 깊이질. 네, 네. 깊이질을 해가지고 이제 산에서 못 내려오게. 그리고 이제 논두름 안쪽에 뿌리가 논두름에서 안으로 못 들어가게. 그런 쪽으로 이제 뭐 심어놨고 나서는 이제 그래 해가지고 깊이질을 뿌리고. 근데 이제 제가 예,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 그 이제 외국 농법 중에 우리 이제 재배법 중에 뭐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그 주변 작물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주변에 아주 연약하게 일부러 키워가지고 병해충들이 글로 몰리게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몰리면 걔들만 쫙 베어서 그냥 퇴비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은 아주 이쪽에 이제 본답의 피해가 줄어드는 그런 방법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방금 하신 말씀은 이제 화학적으로 하는 거고 이제 우리가 생물을 키워서 이제 하는 그런 방법도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희생작물 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주변 작물을 이렇게 심어서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보면 참 어렵거든요. 그리고 그 논 필지마다 쭉 돌아보면은 그 이제 주인 분들 이제 얼마나 바쁜지 우리가 이제 감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외부에서 이제 이게 유튜브 촬영이 되기 때문에 국류쌀이 정말 좋다 하든지 진짜 좋느냐 이건 가보자 하면 어떤 경우는 풀밭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친환경 한다는 증거는 확실한데 또 저탄소 한다는 거는 확실한데 아 이게 피 보면은 조금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내 논이 아니더라도 이제 단지장님들께서 내 논이라 생각하시고
좀 월급 방은 아닙니다. 단지 그렇게 단지장님들 자체 해가 좀 네. 바쁘시가 어려운데 제일 원래 많은 돈은 뭐 단지장들. 단지장은 그래서 이제 아니 이게 이제 우리가 100개 야행지라든지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많이 오시거든요. 그 소비자분들 입이 무섭습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 촬영하지만 나중에 구독자분들이 많이 뭐 10만 명, 20만 명 갈 수도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야 국립면 쌀이 그 조영선 교수가 좋다 하던데 가보자. 100개 저수지가 뭐 야행장이 좋다 하던데 뭐 캠핑장이 가보기에는 전부 풀밭이더라 이래 돼 보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친환경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 부분이 또 더 중요하다 싶고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제가 진흥청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직파하면 잡초 방지가 제일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 직파를 이제 실험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위에 이제 그 연구원님하고 과장인데 저 박사 저 안에 가서 안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거도 다 알거든. 그래서 찍소리도 많하고 이제 저 구석에 가서 했던 그런 이제 얘가 있는데 그 차가 좀 많이 다니고 좀 잘 보이는 데는 아무래도 좀 관리에 좀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래야 우리 쌀이 좀 더 유명세를 타지 않겠나 싶습니다. 품질은 제가 검증한 결과 아주 괜찮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좀 편차가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경기 이천미 하면은 경기 이천미는 99%가 다 좋아요. 왜냐하면은 거기는 기후 자체가 어떻습니까? 등수기 기온이 이제 밤낮에 일교차 온도차가 크기 때문에 당연히 밥맛이 좋죠. 차랑차랑하고. 그리고 또 도정 시설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지온 저장을 이제 10도, 12도에서 쫙 해서 이제 유지되기 때문에 여름 돼도 밥맛이 아주 좋거든요. 요즘 또 포장 시설 뭐 소포장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런 RPC까지 그리고 포장까지 그래서 기술은 뭐 누구보다 앞선 게 우리가 뭐 기술은 가 있지만 실제 이제 이제부터 밥맛이 없어지기 시작할 때거든요. 지금부터 이제 온도가 높아집니다. 온도가 13도 이상 올라가면은 서서히 밥맛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20도, 25도 올라가 버리면 이건 뭐 걷잡을 수 없이 밥맛이 떨어집니다. 결국은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게 지방인데 그 쌀의 뭐 지방이 뭐 쌀로 보면 1.3%밖에 없고 현미로 해도 뭐 3%도 안 되는 걸 갖고 뭘 얘기하냐 하는데 그 3%가 밥맛을 결정을 해버리니까 그럼 아무리 정조 상태로 껍질 있는 상태로 저장을 해도 결국은 문제는 그 자체가 안에서 산패가 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포화지방이 우리 그 쌀에 있는 지방이 몸에 너무 좋은데 산패가 잘 되니까 그러면 진공을 할 거냐 아니면 저온 저장을 할 거냐. 그래서 저온 저장 시설이 이제 돼야 되겠다 하는 게 이제 그건데 그 저온을 하시기가 어려우면은 조금 이 가백 바깥에 판넬 있지 않습니까? 를 하더니 햇빛 받는데 그 부분이라도 좀 하나 더 치면은 좀 어떨까 싶은 그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 보관하실 때도 꼭 그 말씀을 꼭 좀 드려주십시오. 제가 다음에 교육 드릴 때 이제 그 말씀 드리겠지만은 내 혼자 아무리 잘해본들 다른 사람이 안 해버리면 국유쌀 가져갔는데 이 집에는 이분은 맛있다는데 저분은 아니 뭐 이래 되면은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거든. 그래서 똑같은 맛으로 딱 나가야 되거든. 근데 품종은 원래 어떻게 주 품종이 뭡니까? 지금 이제 새청무가 작년 뭐 똑같이 갑니다. 올해. 예, 두 분 다른 품종은 없습니까? 그리고 단지별. 예. 지금 수광이라고 수광. 예, 수광을 올해 이제 저희 단지는 이제 일부 좀 심어볼 겁니다. 예, 그냥 조금만 심는다 말씀이죠. 한 10헥타르. 주류는 아니고 10헥타르. 예, 예. 그럼 새청무는 몇 헥타르 정도 됩니까? 새청무는 저 위에까지 하면 한 40헥타르 정도 나오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세미가 이제 나머지.
찰비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제 조명이 4m, 그다음에 미호가 한 4m, 뭐에? 미호, 미호. 그다음에 뭐 최충, 최인미, 전구 수매할 거는 그 지금 이제 최인미하고 또 다른 이외 품종 뭐 하시는 데 계십니까? 지금까지 이제 야, 그 외에 그거까지. 이제 친환경 안 하는 쪽으로는 영어진미를 이제 올해까지 그 전구 수매 품종이니까 영어진미를 하고요. 네. 내년부터는 이제 셰일미가 없어지고 전구 수매 품종에서 네. 영진이라는 품종이 이제 새로 그 전구 수매 품종으로 들어갑니다. 영호진미는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네, 지금 현재로서는 저 전구 수매 품종으로 그 셰일미 때 말이 많더라고. 네. 저희 사천에 가도 뭐 왜 셰일미 우리 지금까지 했는데 왜 갑자기 그러냐 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던데 하여튼 좋습니다. 그러면 가장 많은 게 지금 새청무가 가장 많고. 친환경 단지만 그렇습니다. 일반 단지는 최초는 없습니다. 네. 아 그래요? 지금 100억타를 안에 세충목 줄입니다. 아 그러면 친환경 단지 외에는 어떤 게 영호진미, 영호진미. 지금 현재는 셰일미가 제일 많고 셰일미가 1등이고, 그다음 영호진미가 2등이고. 네. 이제 영진도 거의 아직까지는 뭐몇 사람 좀 심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바깥에 나갈 때 이게 이제 밥맛이 비슷해야 되니까 이게 밥맛으로 볼 때는 새청무하고 영호진미가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셰일미도 괜찮지만. 영진이가 제일 좋고요. 그치. 영어진미가 최고 낮고요. 세충목 같은 경우는 지금 급식을 나가보면 밥맛에 대해서 조금은 그 호불호가 좀 많은 게 조금 이제 밥이 좀 세고 좀 야물고 하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꼬들꼬들한 젊은 사람들 입에서는 어떤 사람은 좋다 그러는 건 좋은데 그 여성분들, 연세 드신 분들 예. 이런 경우는 다소 밥이 너무 세가지고 찰기가 너무 좀 없고 하다 보니까 그 전에 이제 영어진미를 먹던 사람들은 찹쌀을 좀 섞어서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는 도요 식미치나 도요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 그 도요타 회사에서 나오는데 밥을 우리가 지어갖고 그 지한테 로봇한테 주는 거라. 이거 로봇이 밥맛을 평가를 해. 70 몇 점, 80 몇 점이야. 이렇게 하거든. 근데 우리가 지능청에서 이제 테스트를 해보면 식미 테스트를 합니다.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죠. 그러니까 최소 30분을 딱 해갖고 하는데 근데 그거 하는데 노인분들은 별로 없어. 거의가 일하시는 분들이 20대에서 뭐 많아봐야 50대까지거든. 그 남녀 성을 비슷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역이 또 전국으로 나눠져 있으면 되는데 거의 수도권 중심 뭐 좀 그랬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그쪽에 이제 경기 과거의 얘기입니다. 경기 쪽에 조금 이제 그럴 수밖에 적응이 되나니까. 그래서 그런데 영호진미는 이제 그 영남 지방에서 가장 밥맛이 좋다고 해서 만들어진 거고 좀 괜찮은 걸로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도 새충무 메이커를 조금 후불로가 있긴 있죠. 아무래도 있는데 이제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품종에 의한 건 어쩔 수 없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질소 12를 어떻게 우리가 줄이느냐. 고시가리는 좀 3kg, 4kg밖에 안 하죠, 질소. 7kg 넘으면 이게 도복되거든요. 그래서 이 품종 자체가 도복이 잘 되니까 이게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저 위에 가면 3kg, 4kg밖에 안 합니다. 그 조명은 근데 원래 저도 그래 고시가리가 이 도복이 잘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비량 자체를 적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밥맛 자체가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맞습니다. 근데 조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복은 지금 거의 안 돼요. 그러면 또 질소 12량이 늘어나면 또 근데 문제가 되고 그거는 뭐 그렇다고 뭐 대놓고 너무 심하게 해가 될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특화시키고 정말 국류쌀 해갖고 우리가 옛날에 이런 붙이기로 부자쌀 뭐 이렇게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브랜드 네임을 의령하면 부자 뭐
뭐 삼성과 LG가 또 뭡니까? 효성 뭐 한국의 뭐 대재벌 뭐 새 회사가 여기서 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형 부자쌀 하든지 뭐 하여튼 뭔가를 브랜드 네임을 획기적으로 해서 세계로 이제 삼성 매크로 그 정도로 나아갈 수 있는 뭔가를 만들려고 하면은 뭔가가 달려야 되거든요. 근데 뭐 소비자분들이 드셔봤을 때 뭐 이래 보면 안 되거든. 그래서 뭔가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지. 작년에는 우리 시범 케이스를 했다 하면 올해는 이제 본 게임으로 가고 내년부터는 진짜 마케팅으로 가고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질소 이제 비료에 관한 건데 비료를 지금 기비로 지금은 우리 유박을 친환경단위는 다 하시죠. 유박만 하시죠. 아니요. 유기로 완전히 전환된 데는 네. 유기로 넘어간 데는 유기 재배하는 데는 그냥 유기 전환기에 있는 것도 어차피 유박으로 해야 되거든. 이제 일반 우리 무농약은 네. 과학비로 좀 뭐 가령보다는 많이 작게 쓰는데 네. 일부 이제 쓰기는 사용은 합니다. 지금 이제 뭐 일반 가령에 3분의 3분의 1을 쓰라고 하지만 3분의 1 더 쓸 때도 있고 뭐. 그거는 농가마다 조금씩 편차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밥맛이 단백질 함량이 달라져 버리거든.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네. 토질이 실제 위쪽으로 보면 질 차르기에 예, 있는 같은 주변은 사질다. 사질이기 예. 때문에 어떻게 똑같이 하기는 무리라요. 맞습니다. 예, 그것은 표준 11항이 나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조금 이제 차력이 그러니까 점토 함량이 높은 데는 배수가 좀 잘 안 되고 하는 데는 표준 11항이 뭐 7kg다 질수 기준으로 하면 그 사양질 또는 사토 이런 데는 12kg까지도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표준 11항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관계가 없는데 이제 실제 우리가 이 밥맛 딱 먹어보면은 답이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단백질이 많다, 적다. 기계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기도 하지만은 실제 기계는 우리가 이제 완전미율, 표시하는 게 완전미율 몇 프로, 단백질 몇 프로, 뭐 그 정도만 표시하지 않습니까? 그래 하는데 소비자분들이 드셔보시고, 아, 이게 별로다. 이래 보면 단백질 함량을 소비자분들은 모르세요. 소비자분들은 단백질이 많으면 좋은 줄 아시거든요. 밥맛이. 그걸로 알고 있지. 네. 몸에는 당연히 좋죠. 근데 저도 이 참 아이러니입니다. 제가 이 교육자로서, 연구자로서 단백질이 많은 걸 먹어야 좋은데 그 밥맛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뭐 세월이 그렇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우리가 반찬류들을 많이 드시기 때문에 충분히 단백질 섭취하기 때문에 또 그것도 뭐 괜찮습니다. 시대가 그러니 거기에 이제 소비자분들이 이제 원하시는 대로 맞춰주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비료를 그럼 추비는 어떻게 하십니까? 추비는 뭐 일단 작황에 따라서 네. 유박으로 하고 NK는 이제 일부 또 무농약 단위들은 하고 이제 작황에 따라서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작년에 제가 이게 엽색독이 이런 거 칼라 차트 이런 거 갖고 다닌 거 보셨지? 네. 그지?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 7 이상 나오면 8 나오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거의 이제 6, 7에 거의 등숙기 때 다 거의 다 해당되더라고요. 한두 군데가 조금 이제 높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뭐 큰 문제 없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도 그걸 들고 다니면서 이제 할 거고 드론을 띄워가지고 생중계 할 겁니다. 라이브로 쫙 해가 그 단지별로. 그래서 예, 작년에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좀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못했고 올해는 드론을 띄워가지고 전체적으로 쫙 스캐닝 다 할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거 하시는 건 괜찮은데 네. 피만 뭐 단지 다닐 때 보도를 전부 뭐 피가 많거든요. 그건 좀 빼고 해야 될 겁니다. 단지장님 뭐가 많다고 해? 뭐 피가 많다고 해. 그래서 많은 놈도 있고 뭐 깨끗한 놈도 있고 대표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원인이
사실은 이제 우렁이가 제대로 일만 하면 그나마 괜찮지 네. 않습니까? 근데 이게 팽단 잡이 좀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됐을 때는 좀 괜찮은데 실제 우리가 장비국 논에 들어가 팽단 작업해보면 그래요. 웬만큼 압니다. 된다 싶어도 너무 물 빼보면 차이가 있으니까 어쩔 도리가 없더라고요. 저도 제가 촌놈 아닙니까? 촌에 출신이고 제가 농구 나왔고 뭐 다 합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기계 뭐 70 몇 마리, 뭐 100 몇 마리 들어가나 뭐 한쪽에는 슈룩 내려가고 한쪽에 들리고 뭐 다 그래 되죠. 근데 이제 균평 작업을 하더라도 레이저 균평을 아무리 하더라도 100%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100마리짜리 트랙터 큰 걸 갖다가 놓은 그 계단이 좀 큰 데는 트랙터 큰 걸로 몇 번 막 지나가 버리면 타져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물이 새는 게 논두렁으로 새는 거는 바르면 되지만 논두렁 앞에 이 금까지 가거든요. 솔직히 보면 한 2m까지 갑니다. 네. 예, 그래서 그걸 확 따지 놓는다는 거죠. 그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차피 그 물이 없을 뭐 신기 전에 하는 그렇죠. 그때는 해야죠. 물대기를 해보니까 그게 전부 다 그런 가게 돼 있어요. 금이 가기 시작할 때는 트랙터 따졌다고 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이 좀 가- 덜 갈 걸 아무래도. 똑같아. 따진다가 20cm 이상은 또 따진도 안 되고. 예. 그래서 하여튼 왜냐하면 그 외국에 이런 그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트랙터 마력수에 따라서 이래 이제 몇 회 지나갔을 때 다져짐 정도의 그게 경도에 관한 그 논문이 있습니다. 논문이 있어서 제가 그냥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쪽에 적용을 하면 어떨까. 이게 이제 처음에 제가 생각하게 된 게 뭐냐면 우리 의령 하만 하면은 수박이 뭐 알아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박이 시드름병이 이제 나타나는데 그 원인을 몰라가지고 전부 뭐 시드름증이네, 시드름병이네 사고 다 알죠. 시드르니까 덩굴 쪼개지니까. 근데 이제 그 원인은 어디서 왔냐? 토양에서 왔거든. 대형 트랙터들이 지나다니고 하니까 뭐 다져지 가지고 위에는 말라 있는데 사고를 한 삽 딱 파니까 밑에 물이 흥건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수가 수직으로 투수가 안 되는 거지.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여기에 적용하면 트랙터로 몇 번만 앞에만 한 뭐 서너 네 번 이렇게 표현이 좀 그런데 좀 다니면 좀 다져지지 않을까. 그리고 논두렁은 지금 논두렁 조성기로 안 하십니까? 합니다. 그 논두렁 조성기를 한 번만 지금 진행하시죠. 예. 로타리 치나 넣고 그런 데는 한 번 더 쫙 바르면 안 될까요? 안 되는 게 그 땅을 네. 이게 이제 두 개 붙이는 흙을 분발해서 붙이거든요. 그렇지. 한번 지나가 버리면 혹파이기 때문에 또 간다는 건 사실 물이 높이도 안 맞을 거고. 그래. 참 애매합니다, 그지? 그래, 그런 데는 뭐 어쩔 수 있겠습니까? 그런 데는 좀 나가시가 삽으로라도 뭐 좀 더 바르고, 예, 발로 좀 밟으시든지. 그래 거기 나서 한 몇 빌쯤 좀 밟았어요. 밟아도 그것도 뭐 돌아서면 또뭐 사이도 빠지고. 그 이제 겁나지. 그리고 겁나지, 예, 우렁이를 지금 이제 300평당 3kg 하시죠, 시바르당. 예, 평균적으로 4kg. 뭐 3, 4kg 예, 하시면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그 작년에 잡초가 피가 많았던 데는 좀 더 넣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해보지를 않았는데 올해는 한번 PT 시도만 그러시고 예, 투입하실 때 저녁에 하시고 오후 늦게 해그름에 하시고 그 다음에 한번 푹푹 붓지 마시고 그걸 무조건 10등분을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내가 5kg 이 필지가 5kg 들어간다면 500g씩 해가 10군데로 나눠서 이렇게 해서 바가지 조그만 거 있지 않습니까? 주르르 이렇게 좀 들어가셔가지고 밖에 하시지 말고 힘들더라도 그렇게 하시면 뭐 피 때문에 골병 드는 일은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근데 작년에 제가 실험한다고 실험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모내에 간다고 하니까 날 피가 진짜 쫙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심으라고 중단시켜가지고 우렁이를 바로 투입했거든요. 네. 한 4, 5일 지내니까 거짓말같이 우리 논맨 것을 떠듬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내서 내가 결국 모래 심었는데 네. 확실히 그런 거는 보니까 좀 가능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높은 데는 할 수 없고 물 없으면 얘가 이동 못 하니까 높은 데는 할 수 없고 뭐 그냥 물이 좀 많이 돼갖고 하시든지 좀 높게 하면 좋은데 어쨌든 레이저 균평 작업이 안 된 데는 이제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조금 이제 개치수를 늘려가지고 좀 균등하게 쫙 하시면은 안 되겠나 그 싶거든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은 논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울퉁불퉁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고 이제 이래야 된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물을 이 이상만 당기게 있으면 되거든요. 네. 그래 해가지고 우렁이를 넣어놓고 한 일주일 정도 놔둬버리면 올 중순 정도 넘어가 버리면은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 피가 올라오고 그 다음에 뭐 6월달 되면 한 3, 4일마다 해도 피가 다 올라버리니까 물 잡아놓고 흙물 있을 때 우렁이고 막 넣어놔버리면은 그래 한 일주일 10일 놔둬보면은 거의 다 뜯어먹어버려요. 많은 데는. 그래 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딱 그래 하려면 하면 되고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한 2, 3일 만에 뭐 물로 빼비고 뭐를 심으려고 하니까 중간중간에 또 올라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는 뭐 이항기로가 막 너마다 그냥 막 썰이면 이항기 썰이라 가지고 트랙터 썰이면 하고 그래서 그 다음날 심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해도 효과가 또 좀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논을 2번을 하든지 논을 오래 아시만 한 번 싹 해놔 피만 아시 한 번 해놨다가 한 10일 넘게 있다가 다시 한 번 싹 해피고 그래 하면은 제일 깨끗하고 막 네. 보름 뒤에 닦고 막 논 한 번 더 해피면 제일 막 간단하게 잡습니다. 잡고 그 다음에 뭐 또 조금 괜찮다 싶으면 아까처럼 한 10일 이상 담수 상태로 논물 딱 유지해 버리면 감기 잡힙니다. 근데 실제 있는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수리 시설이 잘 돼 있는 같은 경우는 다른 데 같은 뭐 우리 전장이 알겠듯이 어느 정도 물을 넣으면 조금씩만 넣어놔도 물이 어느 계속 유지가 안 되니까 실제 위에서 물 조금씩 한눈에 한 1cm씩만 일어나는 치더라도요 밑에는 물 하나도 구경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가면 안 막을 수가 없어요. 논주인들이. 논주인은 조금이라도 흐른다고 해서 한 1cm 한 필지마다 1cm쯤이라도 그래서 밑에 내일 또 밀다는 게 지금 10cm가 됩니까? 네. 그럼 그 밑에는 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참 그래서 실제 배수지가 배수 하나 시설이 잘 돼 있을 하나 더 때는 이제- 괜찮지만 예. 배수 시설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게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수리 위에, 시설이에요. 예, 수리 시설 말씀이죠. 그래서 원래는 또 저기 거창군에서 또 합니다. 거창에서 하는데 거창은 이렇게 이제 산발적으로 해 있는 게 아니고 단지별 아니고 전체 모여 있거든. 모여 있어서 저희들이 뭐 보급하기는 아주 편합니다. 막 딱 돌아다니면서 딱 얘가 필체가 사장님 여기 관리 좀 하십시오 이게 되는데 여기는 막 제가 옛날에 새벽 6시부터 돌은 적이 있습니다. 온도 재고 막 도니까 막 여하고 저하고 편차가 크니까 그래서 이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희 연구하는 데는 아주 좋습니다. 여기가 왜 좋으냐 제대로가 다 다르고 다양하니까 이 하나 한 군데가 전국의 거의 한 80%를 대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 모잔들 같은 게 약간 평지고 약간 낮지 않습니까? 뭐 골바름은 좀 있더라도 그래서 그런 이제 장점이 있는 반면에 저희들이 이제 그 컨설팅을 한다든지 그거 할 때는 조금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 저희들이 감내하고 원래 내년까지 이제 저희들이 어차피 해야 될 일이니까 하고 나서도 또 앞으로 이제 정부 정책이 제가 이제 어제 이제 교육을 갔다 왔는데 교육이라기보다 모임을 갔다 왔는데 결국은 20 그러니까 영농법인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24년 내년까지 하고 25년부터는 전면 실시를 합니다. 전국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지금 저탄소 인정받는 문제 그걸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학교에서 좀 안내를 해주셔야 돼요. 그거 꼭 굳이 제가 오케이. 컨설팅. 네, 오케이. 그 부분은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죠. 네, 알겠습니다.
잊어먹으신 거 아니시죠? 원래 저탄소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 안 계시는데 작년에 영농 일지를 반드시 서시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단지별로 친환경 하시는 데는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탄소 인정을 원래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지금 해야 될 건데 하여튼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그때 알아보시는 줄 알고 신청하신다고 그래 알고 있었는데 아닌데 우리는 어쨌든 학교에서 학교에서 컨설팅 업체에서 그걸 하는 줄로.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하시고 컨설팅 고 저탄소 인정 부분은 저희들이 또 챙겨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촬영은 여기까지 하고 네.